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영희의 차가운 의심이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 같으니라고. 영희의 손바닥이 수연의 뺨을 세게 내려쳤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옥자는 자신의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과 재미가 있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땠는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옥자 할머니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연이처럼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사연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감상을 들려주시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자 민준이의 8번째 생일입니다. 옥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이런 특별한 날에는 항상 옥자가 나서게 되죠.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파티 언제예요?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물었습니다. 옥자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 오시면 바로 시작할 거야. 민준이는 신이 나서 자기 방으로 옥자를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제 방 좀 봐요. 새로 정리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학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기특한 마음에 민준이를 칭찬해 주려다가 문득 한 구석에 세워진 액자 하나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옥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옥자는 액자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그 둥근 눈, 작은 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심지어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사라진 딸 정은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아, 이 사진은 누구니? 옥자는 목소리가 떨려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수연 이모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이모가 청소하다가 가방에서 떨어뜨린 걸 제가 주워서 액자에 넣어뒀어요. 이모가 너무 예뻤죠? 수연. 민준이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중년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옥자는 수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냥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옥자는 사진을 놓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정은이의 손을 잡고 걷다가 잠깐 물건을 보느라 손을 놓은 그 순간 돌아보니 정은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정은아, 정은아 하고 목이 터져라 불러댔던 그날의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우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옥자는 그제야 자신의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만 마음의 동요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괜찮아. 그냥 예쁜 아이구나 싶어서. 옥자는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연이 정은일까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생일이라 일찍 와서 집 정리를 도와주기로 했던 것이죠. 옥자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옥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면모가 수연의 얼굴에서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과 말할 때의 입모양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민준이 생일이죠? 제가 설거지랑 정리 도와드릴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톤까지 어린 정은이가 엄마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옥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수연이 옥자의 손을 잡는 순간 옥자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손의 온기, 손가락의 길이, 심지어 손톱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정은이와 겹쳐졌습니다. 옥자는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옥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일은 거의. 그 순간 옥자는 확신했습니다. 수연이 바로 자신이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정은이라는 것을, 운명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자는 수연의 손을 놓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옥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점잖으셨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옥자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수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하지만 옥자의 시선은 계속 수연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연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옥자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수연이 접시를 닦는 모습을 바라보며 옥자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수연이 설거지를 할 때 혀를 살짝 내미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은이가 어려서 그림을 그릴 때 하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왼손잡이시군요. 옥자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왼손이 편했어요. 불편할 때가 많지만. 옥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정은이도 왼손잡이였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엄마인 영희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영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수연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 씨, 오늘 좀 늦게 오신 것 같은데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생일이라고 해서 좀 더 꼼꼼히 하려고. 민준이 생일은 우리 가족 일이고 수연 씨는 정해진 일만 하시면 됩니다. 영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컵들 좀 보세요.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하실 거면 다른 분을 구해야겠어요. 옥자는 영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연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모질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수연이 혹시 정은이라면 자신의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영희야, 수연 씨가 평소에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는데. 옥자가 말하려 했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가사도우미들이 얼마나 건성건성 하는지.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다시 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수연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희의 질책에 상처받은 모습이 어린 정은이가 혼날 때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수연 씨, 그리고 오늘 청소기 돌리실 때 소파 아래쪽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던데요. 먼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영희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월급 받는 만큼은 일해 주셔야죠. 수연이 죄송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며 옥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그만해. 수연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옥자는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는데 정은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혼날 때마다 그렇게 귀를 만지곤 했었죠. 수연 씨, 혹시 목걸이 같은 거 차고 다니세요?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이거요? 오래된 건데. 수연이 옷깃 안쪽에서 꺼낸 것은 낡은 은목걸이였습니다. 옥자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40년 전 정은이에게 채워주었던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에 정은이라고 새겨진 글씨까지. 옥자는 그 목걸이를 만들어준 은세공 기술자의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그 목걸이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연 씨, 일할 때는 액세서리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수연은 급히 목걸이를 다시 옷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영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보육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에요. 보육원. 그 말에 옥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은이가 길을 잃었다면 보육원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았죠. 옥자는 당시에도 여러 보육원을 찾아다녔지만 워낙 많은 곳이 있었고 제대로 된 기록도 없어서 찾지 못했었습니다. 영희는 옥자와 수연의 대화를 들으며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일하는 사람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대충 하게 되거든요. 수연은 더욱 위축된 모습으로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옥자는 수연이 영희에게 구박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수연이 정말 정은이라면 자신의 딸이 이런 차가운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수연은 일을 마치고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옥자는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옥자는 수연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면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를 뒤져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옥자는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40년 전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경찰서 신고서, 사본,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
보육원 연락처가 적힌 수첩까지 모든 것이 그날의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당시 만들었던 전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전단지 뒷면에서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의 보육원 김원장 마이너스 정은이와 비슷한 아이 있다고 함. 하지만 입양 직전이라 만날 수 없음. 옥자는 그 메모를 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정은이었다면?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당시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사이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의 보육원 아이 명단이었는데 거기에 수연 추정 4세, 실명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바로 그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40년이 지나 건물은 많이 바뀌었지만 다행히 원장 선생님은 그때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원장 선생님은 옥자를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정은이 어머니시죠? 40년 전 그 일을.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옥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정은이와 똑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데려온 아이였는데 목걸이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양 신청을 한 부부가 있어서 급하게 보내버렸어요. 당신이 찾으러 오신 게 바로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옥자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럼 하루 차이로.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루만 더 일찍 오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연락처도 없었고 입양 절차도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아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오래된 장부를 뒤지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부부에게 갔는데 몇 년 후에 그 부부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아이는 시설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른 가정으로. 옥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은이가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으로 알기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했다고 들었어요. 이름은 김수연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옥자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민준이네 집에서 일하는 그 수연이 정은이라는 것을. 옥자는 보육원에서 나와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오늘 수연 씨한테 이상하게 행동하신 거 민준이가 다 봤어요. 왜 자꾸 수연 씨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수연 씨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옥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4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고 말한다면 영희가 믿을까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옥자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어머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영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냥 가사도우미예요.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일도 대충 하게 되고.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 할머니가 오늘 수연 이모 사진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민준이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가 다그쳤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내 딸일지도 몰라. 옥자가 터져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정은이가. 영희는 옥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연 씨가 어머님 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말이야. 모든 게 맞아떨어져. 목걸이, 버릇, 생김새까지. 옥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옥자는 영희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수연을 만나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차가운 반응과 침에 운운하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옥자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너무 이른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차나 한잔 할까요? 수연은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가. 꼭 할 말이 있어서요. 부탁이에요. 옥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연은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동네 카페에서 뵐까요? 오후가 되어 옥자는 40년 전 정은이의 사진과 목걸이, 영수증, 보육원 기록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수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정은이라는 것을. 어머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40년 전 정은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수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수연 씨와 똑같이 생겼죠? 수연은 사진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를. 네, 맞아요. 수연 씨가 바로 제 딸 정은이에요. 옥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김수연이고. 옥자는 가방에서 보육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사랑의 보육원에서 수연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김 씨 부부에게 입양됐다가 다시 시설로 돌아갔고, 수연은 그 기록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가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봐요. 옥자가 목걸이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정은이 네 번째 생일 선물로 주문한 목걸이 영수증이에요. 수연 씨가 차고 있는 바로 그 목걸이죠. 수연은 자신의 목을 만지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영수증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이럴 수가. 수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던 40년의 미스터리가 한순간에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아들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영희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수연 씨까지 불러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옥자는 당황했습니다. 영희야, 너희들이 왜? 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어머님 딸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희는 수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시 수연 씨가 뭔가 잘못 받아들이신 건 아니죠? 수연은 영희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수연이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수연 씨도 곤란해하잖아요. 영희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과 서류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증거들까지 만들어내시고 어머님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영희의 말에 옥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정신이 멀쩡해. 이 모든 게 진짜라고. 그때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혹시 정말로. 영희는 수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연 씨, 설마 어머님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런 우연의 일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고 해도. 영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재산 문제도 있고. 영희의 말에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희야, 넌 지금 무슨 말을.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수연 씨가 정말 딸이라면 상속권도 생기잖아요. 수연은 영희의 노골적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산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영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머님한테 접근한 이유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나요? 혹시 우리 집 재산 규모를 알고 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연이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우리 집 사정을 다 알았겠죠? 어머님이 외로워하시는 것도 보고 치매 기미가 있다는 것도. 영희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딸 행세를 하려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영희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희가 소리치더니 갑자기 수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충격에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 같으니라고. 옥자는 영희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어머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민수도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영희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수연은 뺨이 화끈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이런 오해를 받다니. 저는 정말로. 수연이 흐느끼며 말하려 했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 연기하고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옥자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은아. 옥자가 외쳤지만 수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연은 카페를 뛰쳐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고
영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기꾼, 파렴치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이런 오해를 받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뺨에 붉은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영희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수연은 옥자가 보여준 어린 시절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단서인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은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일까요? 수연은 목걸이를 꼭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옥자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영희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서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용기를 내어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수연이에요.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너무 심하게. 옥자의 목소리는 죄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정말로 어머님의. 그럼요, 당연하죠. 당신은 제 딸 정은이에요. 수연은 옥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DNA 검사를 해봅시다. 옥자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혹이 풀릴 거예요. 며칠 후 옥자와 수연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옥자는 정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수연은 자신의 힘들었던 성장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은이가 좋아했던 음식이 바나나 우유였어요. 옥자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바나나 우유를 제일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리고 잠들 때 꼭 인형을 안고 자야 했죠. 토끼 인형이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토끼 인형을 베고 자요. 수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될 때마다 두 사람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민수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희는 수연이 집에 오는 것조차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왜 이러세요? 영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려고요? 옥자는 영희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옥자와 수연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8%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옥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0년 동안 찾던 딸을 정말로 찾은 것입니다. 수연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죠. 정은아.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수연도 처음으로 옥자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나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정은아,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옥자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엄마, 영희 씨가 싫어할 텐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넌 내 딸이야.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희의 차가운 시선과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도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요. 그날 저녁 옥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DNA 검사 결과를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누나였구나.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면 어떡하죠? 영희야, 정은이는 내 딸이야. 당연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야지. 옥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남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옥자는 영희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옥자는 내일 수연을 집으로 데려와서 가족 소개를 제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영희가 반대해도 정은이는 자신의 딸이니까요. 그날 밤 옥자는 40년 전 정은이가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난감들과 작은 옷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정은이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4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은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 내가 좋아했던 미역국도 끓여놨어. 수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DNA 검사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으니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누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수연이라고 부르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옥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은아, 어렸을 때 이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어. 한 그릇을 다 비우곤 했지. 수연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그때 영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40년 만에 만났는데도 음식 취향까지 똑같다니. 영희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자는 영희를 나무랐습니다. 영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님, 저는 그냥 신기하다고 한 거예요. 영희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연 씨, 아니, 이제는 정은 씨라고 해야겠네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신가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그럼 일은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건가요? 영희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옥자는 영희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영희야, 정은이가 어떻게 살지는 천천히 정하면 되잖아.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정은 씨가 이 집에 살게 되면 생활비나 용돈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돈으로요? 그럼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도 늘려야겠네요. 영희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수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영희야, 가족끼리 무슨 돈 얘기를. 가족이라고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인가요? 수연은 영희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수연 이모. 민준이가 수연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옥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수연 이모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은 수연 이모가 할머니 딸이야. 내 진짜 고모님이 되시는 거지. 옥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정말요? 수연 이모가 할머니 딸이라고요? 응, 정말이야.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난 거야. 옥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신기하다는 듯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와, 그럼 진짜 고모네요. 민준이의 밝은 반응에 수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민준이마저 끌어들였습니다. 민준아, 고모라고 부르기 전에 생각해봐. 진짜 고모가 맞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로 확인됐잖아. 옥자가 항변했습니다. 그런 검사도 조작될 수 있어요. 영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옥자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DNA 검사도 돈만 주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연 씨가... 그만해. 수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꾸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라서 힘들었어요. 영희는 수연의 울음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봐요, 금방 울먹이네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 아닌가요? 영희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에요? 영희야, 민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필이면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우리 집 사정을 다 알았을 때 나타났잖아요. 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당장 집에서 나가.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영희는 옥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나가라고요?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는 이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모셨다고? 너희가 언제 날 모셨어? 옥자가 반박했습니다. 사실 옥자는 오랫동안 영희의 차가운 대우에 속상했지만 참아왔었습니다. 손자 때문에, 아들 때문에 견뎌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 여자 편을 드시는 건가요? 영희가 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딸이야.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내 며느리지만 정은이를 이렇게 모욕하면 용서할 수 없어. 영희는 옥자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진 것입니다.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네요.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냥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옥자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 정은아. 넌 내 딸이야. 아무도 널 내쫓을 수 없어.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40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희는 민수를 붙잡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어머님 딸이라니. 영희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민수가 말했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사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영희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DNA 검사 조작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옥자에게 프린트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DNA 검사도 돈만 주면 결과를 바꿀 수 있대요. 옥자는 영희의 집요함에 지쳤습니다. 영희야, 그만해. 정은이는 내 딸이야.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수연 씨가 어머님을 속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수연 씨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옥자는 영희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수연 씨의 과거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영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과거에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옥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영희는 계속했습니다. 여기 경찰서 조사 기록이 있어요. 10년 전에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가족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사건에 연루됐다고 나와 있어요. 옥자는 그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도장이 찍힌 공식 서류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의심스러운 건 분명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바로 그때 수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옥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보여준 서류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정은아. 옥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옥자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수연 씨, 잠깐 앉아보세요.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영희는 수연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연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아시는군요.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수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이라고요?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겠어요? 수연은 1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수연을 손녀라고 우기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착각한 것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수연이 할아버지를 속인다고 신고했었죠. 그때 제가 돌봤던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저를 손녀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거군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분명하잖아요. 옥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연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영희의 의심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은아, 정말 진실만 말해줘.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정말 내 딸이 맞지?
수연은 옥자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고 싶어. 하지만 옥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딸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너무 커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닌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수연 씨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수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 검사 결과도 의심스러워요. 영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수연 씨가 검사받은 그 병원에서 과거에 검사 결과 조작 사건이 있었대요. 영희의 말에 옥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희 씨,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수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 딸이라고요. 증명해 보세요. 영희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아 보세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도 소리가 들려. 여보, 수연 씨 과거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어요. 영희가 남편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그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오빠, 저를 믿어주세요. 수연이 민수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은, 아니 수연 씨, 이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었다고요. 옥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은아, 아니 수연 씨. 옥자가 수연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것을 들은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엄마도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겠어. 옥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자. 그래야 모든 의혹이 풀릴 거야. 수연은 옥자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수연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검사받을게요. 하지만 결과가 같다면 저를 믿어주실 거죠?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틀 후 옥자와 수연은 서울대병원에서 두 번째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영희도 함께 따라와서 검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나올 거예요.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어떡하죠? 정말로 자신이 속은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수연이 진짜 정은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닮은 얼굴, 똑같은 버릇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7%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혹시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 검사한 결과가 동일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보다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옥자는 결과를 듣고 수연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옥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4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과거 사기 혐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수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어요. 수연은 가방에서 10년 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저를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쓴 사과문이에요. 수연이 낡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치매였다는 게 밝혀진 후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써주신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할아버지가 수연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내 진짜 손녀는 아니지만 나한테는 가족 같았다. 마지막까지 돌봐줘서 고마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희야, 이제 인정하자. 정말 누나가 맞잖아.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민준이가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고모, 정말 고모가 맞는 거죠? 민준이의 밝은 미소를 본 수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민준아. 고모가 맞아. 와, 이제 진짜 고모가 생겼네요. 옥자는 영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DNA 검사로도 확인됐고 과거 일도 오해였다는 게 밝혀졌잖아.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영희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연은 영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영희 씨, 천천히 받아들이셔도 돼요. 저도 갑자기 가족이 되어서 어색해요. 그날부터 수연은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옥자는 40년 전 정은이가 쓰던 방을 다시 정리해서 수연에게 내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옥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옥자는 수연이 새 일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의지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영희는 여전히 수연을 경계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연이 민준이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한 달 후 민준이의 학교에서 가족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새로 생긴 고모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이 완성됐어요. 민준이가 기뻐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옥자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마침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연도 옥자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수연이 옥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은아. 옥자가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찾은 행복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마지못해 웃으며 사진에 함께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가 고모를 너무 좋아해서 영희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옥자는 40년 전 정은이의 일기장을 수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쓰던 일기야. 마지막 페이지는 비워뒀어. 이제 내가 채워줘.
수연은 일기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수연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엄마를 만났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40년의 기다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마침내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